시조도수와 또 관련된 작품까지 연결지어 봅시다. 자, 동시달 기나긴 밤을 황신이의 평시조입니다. 자, 기녀시조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님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는 작품, 요 특징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음성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서리서리 구비구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어를 찾았어라 라고 하면 서리서리와 구비구비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추상적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해서 잘라내거나 넣거나 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지라고 하면 겨울, 춘풍이라 하면 봄이죠. 그러니까 추운 계절과 따뜻한 계절의 대비, 그 다음에 긴 밤과 사랑하는 사람이 온 날 밤은 짧은 밤, 이 대비, 길고 짧은 밤의 대비, 그 다음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러니까 둘둘둘 말아 넣는 거니까 좁았다가 넓게 펴는 요 대비. 그래서 이 시조는 대비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개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운율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 시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어로님 3음절을 잘 지키고 있고 오신 날 밤이여든, 그래서 종장의 두 번째 마디에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템포가 조금 빨라집니다. 자, 이 시조의 가장 큰 특징, 밤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자르거나 아래 넣어두거나 여러 구비로 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밤을 구체적인 사물로.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루고 있고 화자는 여성입니다. 니미우마 학원을 사설시조고요. 특징은 웃음을 유발하고 행위를 과장되게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작자미상의 평민 문학에서는 한자어보다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곤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같은 음성상징어가 많이 쓰였죠. 자, 요거는 행동을 묘사하는 거고 위렁퉁탕 요거는 소리,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추리 3대가 살뜰하게 나를 속였다를 반어적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살뜰하다는 긍정적인 표현인데요. 이 의도는 아주 얄밉게도라는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머hit들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면서도 하얗게 보이는, 이게 바로 착각을 하게 되는 소재. 자, 이게 화자의 입장에서 착각을 하게 하는 소재가 되죠. 그리고 얘의 이 실체는 주출이 3대였습니다. 정인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기다렸어요 라고 하는 그리움의 말들이겠죠. 자, 3음절 잘 지키고 있고요.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라고 자신이 기다리던 님이 오지 않는 실망감, 요거를 되게 절망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내가 좀 민망한 일을 했네 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민망함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가볍게 극복하고 있어서 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님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가는 요 장면에서 화자가 자신의 일을 과장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수로 가액하고 하는 표현은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오는지 가는지 보는 거, 그러니까 님에 대한 절절한 기다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했어요. 자,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했고요. 화자의 행동을 과장해서 묘사했고요. 님이 오지 않는 님이 오지 않는 상황을 절망감이 아니라 가볍게 극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채워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조는 고려 말에 탄생해서 조선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서정 문학입니다. 기본은 평시조, 평시조는 3장 6구 4음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등장합니다. 시조는 주로 사대부의 정서와 이념을 풀어냈고 자연 친화적인 노래나 충효 등의 유교적인 가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념적 주제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대부와 함께 이 사대부의 풍류에 참여하는 기묘들도 시조를 많이 썼는데 섬세하고 우아한,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바로 이 시조의 특징이 됩니다. 사설 시조는 주로 셀트를 풍자하거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노래했는데 니미오마 학원들은 셀트 풍자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 보면 삶의 애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10년을 계획해서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연 친화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대부의 시조입니다. 초려 3가는 소박한 삶을 뜻하는 시어가 되고요. 나 하나, 달 하나, 청풍 한 칸. 자, 집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이 대상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고 물화일체 자연과 하나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산은 들일 데 없어서 둘러둔다. 그래서 강산을 병풍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조는 사대부의 어떤 전형적인 관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자층이 사대부, 기녀, 평민 이렇게 달라지면서 주제 역시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막내갑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442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시조의 원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 내용상 세 부분이 시조의 3장과 닮아 있고 라고 마지막 부분에 시작하는 이것이 시조의 종장의 첫 마디를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과 아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죽은 누이,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나는 간다. 이거는 누이의 말을 빌려오는 건데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즉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 요절이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죽음과 관련된 시어입니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한 가지에서 나고 한 부모를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여기까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면 이거는 누이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유. 개인적인 사연에서 조금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 개인적인 경험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표현, 보편적으로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있죠.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미타찰.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승,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다시 만날 걸 재회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 어떤 믿음으로 이 누이를 잃은 슬픔을 승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상의 특징 3단 구성, 3단 구성, 시상의 종결 방식. 마지막 부분에서 제막미가 라고 하고 님이 오마하건을 해서 모쳐라 라고 하잖아요. 둘 다 의미가 없는 감탄사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들과 조금 달라지죠. 전환되고 전환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이를 잃은 슬픔이라면 재회에 대한 어떤 믿음, 소망 이렇게 가고요. 모처라 같은 경우도 님이라고 생각해서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착각한 것을 알고 나서 민망해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또 송민곡과 진달래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